안녕하세요. AI 엔지니어링 학과 강현우입니다. 오늘부터 간단하게 파이썬 맛보기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요즘 인터넷에 좋은 강의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방송 경험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어색해요. 어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간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미리 친해지자는 뭐 그런 의미에서 강의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강의 제목은 파이썬 맛보기입니다. 우리 과정에 입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전공자 분들도 많고 해서 방학 중에 살짝 맛을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강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입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아직 방학이니까 사실 아직 우리 과정 시작을 안 했으니까 간단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인트로덕션이죠. 오늘 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파이썬의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로 개발을 하든지 간에 시작은 항상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 환경이 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파이썬 강의인데 뭐 문법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하지 않고 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게 가볍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꾸미는 게 개발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언어가 파이썬이죠. 파이썬이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파이썬을 배우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개발 환경은 여러분들 PC에다가 직접 환경을 꾸미셔야 됩니다. 앞으로 개발자로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실 거니까 개발 환경은 집에다가 직접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발 환경이 다 만들어졌으면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항상 헬로 월드입니다.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한 줄짜리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알려면 우선 우리가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려면은 이거를 왜 만드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알아야겠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단순 반복하는 작업들을 나 대신 컴퓨터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또 복잡한 수식 계산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란 거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작성한 문서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프로그램의 정의를 쳐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한 일련의 명령문의 집합,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란 거는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작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성하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작성을 하죠. 우리가 배울 언어, 이 파이썬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C 언어, C++, C#, 또 자바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R, PHP 뭐 많아요. 굉장히 언어가 한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랭귀지들이 나왔냐? 그거는 전부 다 이겁니다. 이유가 사람이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인공지능을 하는데 C를 가지고 해보니까 구현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파이썬이 다시 유행을 하는 거죠. 물론 파이썬이 인공지능 때문에 만들어진 언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한 1991년 정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옛날 언어인데 요즘에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파이썬이 굉장히 적합하다 보니까 다시 떴죠. 또 혹은 R 같은 언어는 통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사람들이 통계적인 무언가를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언어들이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컴퓨터한테 일 시키려고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썼어요. 파이썬을 짜든 C를 짜든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사실은 그 프로그래밍 코드 문서를 명령어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어떻게 돼 있죠? 디지털로 돼 있습니다.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1, 없으면 0이에요. 1과 0인 것만으로 명령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언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을 했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기계어입니다. 기계어는 순수하게 0과 1로 이루어진 언어예요. 요 밑에 보면 기계어 프로그래밍의 예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초창기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기계어를 배우긴 배웠는데요. 이거 보면 지금 무슨 코드인지 몰라요. 네. 이런 기계어는 CPU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가 인텔 CPU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계어랑 핸드폰에 사용하는 뭐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 같은 그런 CPU에서 동작하는 기계어는 다릅니다. 프로그래머가 그 CPU의 아키텍트를 잘 이해해가지고 이런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진짜 가혹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온 언어가 뭐냐면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하고 1대1 매핑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변수를 2개 만들었고 뭐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걸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만 돼도 조금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언어를 짜기는 좀 힘들죠. 물론 어셈블리가 현대에 와서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어셈블리를 쓰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있기는. 여러분들이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계어로 기계어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야지 프로그램을 잘 작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이 코드는 파이썬에서 헬로 월드라는 이 문장을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콘솔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 이렇게 딱 출력해 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건 사람이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하라.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대충 알아볼 수가 있죠. 문법을 조금만 배우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짠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 그래요. 혹은 이제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인터프리터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번역기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죠. 번역기인데 이 컴파일이라는 단어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컴파일의 사전적 의미가 뭐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컴퓨터 공학 쪽에서 필드에서 컴파일러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거를 컴파일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언어도 있는데요.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파이썬 언어는 인터프리터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아시고,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코드를 한 줄씩 읽어가지고 실행해준다.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 환경을 꾸민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어떤 편집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짠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계어로 번역된 게 실행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요까지를 다 만드는 거를 개발 환경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 편집할 때는 사실은 그 메모장으로도 편집이 가능해요. 컴파일 되기 전에 소스 코드는 그냥 문서입니다. 텍스트 문서예요. 그래서 메모장으로도 가능하죠. 뭐 당연히 근데 개발원의 문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했는데 명령어를 C 스타일로 짜면은 번역이 안 돼서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모장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언어들마다 좋은 전용 편집 도구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도구가 좋은 게 있는데 굳이 메모장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발 환경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요렇게 하는 거를 구성하는 거를 개발 환경을 만든다고 한다. 이걸 아시고 뭐 필드에 나가셨을 때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만들어 봐라 하면 안드로이드 뭐로 작성하죠? 자바로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안드로이드에서 실행이 돼야 되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용 기계어로 바꿔줄 수 있는 컴파일러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앱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APK로 만들어서 어떻게 또 폰으로 집어넣어 줄지, 폰으로 집어넣어서 실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만들면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다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파이썬을 개발할 거고 파이썬 코드를 PC에서만 실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개발 환경 꾸미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파이썬 개발 환경을 꾸며 볼 텐데요. 그 전에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왜 우리가 파이썬을 배워야 되나요? 그 호구 많은 언어들 진짜 많은데 왜 파이썬인가? 가장 큰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 게 뭔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얘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의 인기 척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두 개 있어요. 뭐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개를 한번 해봤어요. 이 티오베 인덱스라는 거는 매월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를 조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뭐 구글 검색 횟수라든가 아니면 뭐 질문 횟수, 각종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서 어떤 언어가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이런 거를 조사해주는 그런 사이트고요. 스택 오버플로우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를 무조건 들어가 보게 돼 있어요. 외국에서 뭐 어떤 프로그래밍 짜다가 막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대답도 해주고 이런 오픈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라고 하긴 그렇고 오픈 웹사이트예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는 해마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베이를 해요. 뭐 넌 연봉이 얼마니,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어떤 언어를 가장 좋아하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베이를 합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자, 이 사이트가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인데요. 2020년 디벨로퍼 서베이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고, 이 강의 자료에 있는 주소를 직접 치셔도 됩니다. 보시면 6만 5천 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어떤 설문들을 했죠. 자, 어떤 설문을 했는지 쭉 보시면 어떤 랭귀지를 많이 사용했느냐, 너 연봉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는 가장 사랑받았던 랭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사랑받은 랭귀지는 러스트를 가장 많이 썼네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많이 썼고요. 파이썬이 3등이네요. 그리고 드레디드는 뭐 꺼려하는 건가요? 꺼려하는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원티드는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죠.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로 1순위가 파이썬입니다.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티오베 사이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티오베 사이트는 이렇게 해마다 어떤 언어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보면
1월 헤드라인의 기사가 파이썬이 2020년에 TOEFL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최고였다 라고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언어입니다. 자, 왜 인기가 많냐? 이런 이유 때문이죠. 파이썬은 배우기가 쉽습니다. 배우기가 쉽고 코딩을 하는데 속도가 되게 빨라요. 기존의 C나 자바를 짰던 사람들이 파이썬을 쓰면은 진짜 훨씬 빠릅니다. 네. 그런데 초보자들도 배우기가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파이썬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파이썬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도서관 가면은 책이 많죠. 예, 우리가 뭐 기술 서적 같은 거 찾아볼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으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컴퓨터에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내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짤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이 쓰는 것들을 사람들이 짜서 배포를 해줍니다. 그 라이브러리 형태로 배포를 해줘요. 그럼 나는 내가 직접 안 짜도 이걸 사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이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개발한 머신러닝을 위한 프레임워크예요. 다 파이썬 코드로 돼 있고요. 케라스도 오픈소스로 된 신경망 라이브러리예요. 지금은 텐서플로우 안에서 다 케라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고, 이 넘파이는 뭐 행렬 계산 이런 데 최적화된 라이브러리예요. 우리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직접 우리가 구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다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또 개발이 빨라지겠죠.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런 것들이 다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파이썬을 모르면 얘기가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현재 상태에서의 최고의 언어는 파이썬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거죠. 자, 그럼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해 봅시다. 파이썬 개발 환경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파이썬만 쓰실 거면 python.org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구글에서 파이썬 이렇게 치시면 python.org가 있죠. python.org에 가서 다운로드 보시면 윈도우용 파이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버전이 3.9.1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파이썬만 사용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 보시면 아나콘다란 거를 받도록 해놨죠. 이 아나콘다가 뭐냐 하면은 이 파이썬과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묶어서 배포한 패키지예요. 어떤 라이브러리냐?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혹은 수학 이런 것들, 우리가 딥러닝 개발할 때 있어서 꼭 쓰는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콘다를 받으면 패키지들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파이썬을 받은 다음에 따로 라이브러리를 각각 이렇게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일일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럼 좀 귀찮죠. 그래서 이 아나콘다를 쓰는 겁니다. 그럼 아나콘다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콘다는 역시 구글에서 아나콘다 치시면 주소가 나와요. 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이라고 설명이 있죠.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아나콘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로덕을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버전의 아나콘다가 있습니다. 개인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뭐 팀 에디션도 있고 있죠. 자, 우린 개인이니까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눌러봅니다. 자, 그럼 설명이 나오죠. 오픈소스고 뭐 콘다 패키지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있죠. 자, 다운로드 누릅니다. 자, 아나콘다 설치 파일이 세 가지 버전이 있네요. 윈도우즈용이 있고 맥용이 있고 리눅스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를 이쪽을 고르셔야 되고, 리눅스 쓰시면 또 이걸 해야겠죠. 네, 이 강의에서는 전 윈도우를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 버전으로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최신 파이썬 버전은 3.9인데 여기에 아나콘다는 3.8 기반으로 돼 있죠. 파이썬이 이 버전을 좀 많이 타는, 버전에 좀 민감한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아나콘다에 들어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파이썬 3.9용으로는 테스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8 기반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는 어떻게 알죠? 자, 그거는 윈도우 시작키랑 포즈키를 눌러봅니다. 윈도우 시작키 누른 상태에서 포즈키를 눌러요. 자, 그러면 시스템 정보가 나옵니다. 제 컴퓨터는 지금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64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라고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64비트용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64비트용을 다운받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다운로드된 파일이 어디 있냐?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저는. 예. 자, 받아보신 파일을 보시면 아나콘다 3 2020년 11월 버전 윈도우즈용이고 x86 64 x64 기반이죠. 요거를 실행합니다. 그냥 실행하지 마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자, 그럼 이런 팝업 창이 뜨죠. 자, 넥스트 합니다. 라이센스에 동의하느냐? 당연히 동의하고요. 나를 위해서만 깔겠습니다. just me 하시고, 자, 어디 깔 거냐 하면 C의 아나콘다 밑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C하고 원 표시 하나 아나콘다입니다.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아나콘다에다가 파이썬 3.8을 기본으로 할 거냐,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요 패스를 잡아주면 사실은 좀 편한 면이 있는데, 일단은 요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 하시죠. 자, 인스톨 하면 쭉 올라가는데 한 길면 5분 정도 안에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설치가 다 됐습니다. 넥스트 눌러봅니다. 파이참이란 거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파이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파이참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넥스트 합니다. 자, 그럼 튜토리얼 볼 거냐 시작할 거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바로 켜볼 거니까 시작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꺼놓고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피니시 합니다. 지금 다 깔렸어요. 그럼 아나콘다가 어디 있느냐? 시작키 눌러봅니다. 시작키 눌러서 아나콘다 이렇게 쳐봅니다. 아나콘다 파워쉘이라는 게 보이네요. 한번 눌러봅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콘솔 화면이라고 해요. 자, 아나콘다는 기본적으로 요건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서 배우겠지만 이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베이스 환경으로 시작을 하고 내가 혹은 뭐 다른 걸 개발하거나 할 때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환경을 따로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일단 파이썬이 실행이 되는지 봐야겠죠. 파이썬 쳐봅니다. 자, 파이썬 치면 이렇게 꺽쇠 3개가 나올 거예요. 화면 가운데로 옮길까요? 자, 꺽쇠 3개 여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썬 명령어를 치면 파이썬 코드가 동작을 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로서 한 줄 한 줄 그때그때 받아서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헬로 월드라고 밑에 찍히죠. 그럼 파이썬이 정상 동작을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콘솔에서 파이썬이 잘 동작하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콘솔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GUI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려고 아나콘다를 깐 거죠. 자, 시작키를 눌러봅니다. 시작키를 누르시고 navi, NAVI 쳐봅니다. NAVI 이렇게 치시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실행시켜 봅니다. 그럼 화면에 아나콘다 이 심볼 로고가 딱 뜨면서 뭔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아나콘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보입니다. 이것들 대부분이 파이썬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편집기이면서 또 개발 환경이에요. 주피터 랩도 많이 쓰고요. 노트북도 많이 쓰고, 파이참도 많이 씁니다. 스파이더도 많이 쓰고요. 취향에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랩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느려요. 주피터 랩은 크롬 환경에서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을 했을 때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로 돼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실행이 될 것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돼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느릴 거예요. 그럼 이 주피터 랩을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크롬이 실행되도록 약간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롬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PC에 크롬이 깔려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닫아두었던 이 파워쉘을 다시 엽니다. 파워쉘에서 지금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되고 있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끕니다. 자, exit 하시고 괄호 닫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콘솔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주피터라고 쳐봅니다. 주피터 띄우고 랩 한 칸 띄우고 빼기 하시고 제네레이트 빼기 컴피그 이렇게 치십니다. 이렇게 치면 주피터 랩의 설정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강의 자료에도 표현을 해놨어요. 자, 제네레이트 컴피그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디 생겼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이 PC이기 때문에 사용자 폴더에 .jupyter 폴더 안에 이 py 파일이 생겼죠. py 파일은 파이썬 파일인데요. 파이썬 파일의 약자인데 여기서는 컴피그 파일이기 때문에 주피터 랩이 실행될 때 이 컴피그 파일을 보고 무언가 기본적인 설정을 로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파일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탐색기를 엽니다. 윈도우 키랑 E 키를 누르세요. E 키예요. 윈도우 E 하시면 이렇게 탐색기가 뜹니다. 그럼 이제 이 폴더로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사용자의 PC에 .jupyter 들어가 보시면 이 파일이 생겼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아이콘이 떴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하얗게 뜰 거예요.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노트패드로, 그러니까 메모장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윈도우 R 누르시면 실행창이 이렇게 떠요. 실행창에서 노트패드라고 적습니다. NOTEPAD. 자, 노트패드 치시면 메모장이 이렇게 뜨죠. 자, 메모장에다가 이 컴피그 파일 이렇게 끌어서 넣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정들이 많이 보이죠. 자, 여기서 브라우저를 찾습니다. 브라우저 BROWSER 이렇게 칩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 설정에 관한 게 나오죠. 첫 번째 거는 아니고요. 다음 찾기. 자, 누릅니다. 자, 찾으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어떤 브라우저를 띄울지에 대한 설정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크롬이 실행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파이썬 문법 중에서 앞에 이 샵이 붙어 있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샵을 지워야지 실행이 됩니다. 앞에 샵이 붙어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돼요. 자, 이 샵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자, 이게 지금 쌍따옴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따옴표 두 개예요.
여기에다가 크롬이 있는 크롬 실행 파일의 위치를 여기 적어줄 거예요. 그러면 크롬 실행 파일은 어디 있죠? 크롬 실행 파일을 찾으려면 시작키 눌러서 크롬이라고 쳐봅니다. CHRO. 자, 크롬이 보이죠? 자, 크롬에 우클릭을 하셔서 파일 위치 열기를 합니다. 자, 그럼 크롬 실행 파일이 어디 있는지 나오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이 크롬의 실행 파일이 아니라 이 화살표 조그만 게 붙어 있잖아요? 바로가기 파일이 돼 있죠? 그럼 이걸 다시 우클릭해서 파일 위치를 열기를 합니다. 자, 크롬은 어디 있냐면 C의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구글의 크롬 안에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경로를 누르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복사했어요. 컨트롤 C 하시고 이 작은 따옴표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보시죠. 이 파이썬에서는 구분자를 슬래시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복사하면 이게 역슬래시로 돼 있죠. 이거를 그냥 슬래시로 바꿔줍니다. C에 프로그램 파일즈 86에 구글에 크롬에 어플리케이션 안에 슬래시 치고 크롬 CHROME.exe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맞나요? 크롬.exe 맞죠? 이렇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s를 붙여줍니다. 자,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강의 자료를 보세요. 강의 자료에 보면 이렇게 찾은 다음에 요렇게 쓰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설정 파일에다가 요렇게 크롬에 실행될 위치를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s까지 하시고 작은 따옴표를 닫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 컨트롤 S 누르면 저장되죠. 세이브입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로 가셔서 주피터 랩을 실행시켜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렇게 주피터가 아이콘이 나오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자, 주피터 랩이 실행된 화면이에요. 이 왼쪽은 이 폴더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코드가 표현될 창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하면 저는 원드라이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장할 위치에다가 이름을 적어주고요. 자, 전 테스트1으로 할게요. 테스트1 이렇게 하시고 자,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뭐 보이죠? 예, 여기서 노트북 파이썬 3 요거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왼쪽에 untitled ipynb라는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요게 파이썬 파일이에요. 자, 파일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클릭 하셔서 리네임을 누르고 오늘 첫 번째로 만드는 건 헬로 월드니까 헬로 월드 .ipynb 파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쪽이 이제 이 파일 내용이 보여주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자, 아까 했던 거 프린트 괄호 열고 자, 이제 컬러가 보이죠? 괄호 여니까 자동으로 싹 닫아져요. 자, 다운표 치고 HELLO 헬로 월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줄밖에 없으니까 엔터 칠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 버튼 보이시죠? 삼각형 모양 플레이 버튼 요거 누르시면 자, 헬로 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주피터 랩의 특징은 코드를 한 줄 실행시켜 보면
한 줄 이렇게 바로 실행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발 환경을 뭐 대화형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뭐랄까 코딩하는 재미가 있다? 초보들한테 좀 좋아서 이 주피터 랩을 골랐어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어디 있느냐? 요게 이제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저장돼 있는 거. 자, 세이브 한번 해보시고 세이브 여기 눌러주시고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저장했냐면 여기 프로젝트 폴더에 넣었어요. 자, 테스트 1 있죠. 자, 여기 보시면 helloworld.ipynb 파일이 생겼죠. 이 파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해보시고 직접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주피터 랩 쓰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문법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